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기획 조력자 비빌언덕입니다.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기소개서가 합격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같이 좀 시작합니다. 말도 하세요. 시작합니다. 자, 정말 어렵게 모셨고요. 지금 기업에서 일하는 현직자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정보원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가면을 좀 씌워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홍보팀에서 기사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고민이 됐던 게 아무래도 이 현직자 분이시니까 자기소개서를 직접 써본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써봤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한 지가 벌써 17년째. 17년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17년 전에도 썼지만 제가 중간에 이직을 2번을 했거든요. 이직을 2번이나 하셨군요. 그래서 이직 준비하면서 오히려 자소서를 많이 썼고요. 최근에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생들 면접하면서 자소서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순서대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소서를 글짓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어떤 뭐 소설이나 문학작품처럼 글짓기 실력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인사 담당자가 자소서를 꼼꼼히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핵심만 추려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고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짓기보다는 보고서에 가깝게 좀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사여구를 쓰지 말아야 할 것, 매우, 무척, 뭐 이런 형용사, 부사, 감성적인 표현 같은 것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미사여구를 쓰다 보면 글이 길어지고 장황해지고 정해진 분량이 있는 자소서 쓰기 경우에 불필요한 내용으로 채워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봤던 것 중에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드러날 때, 예를 들면 이 회사는 업계 최고, 최상의 서비스, 최적화된 시스템, 사실 뭘 알고 있는 건가? 잘 몰라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그럴 때는 바꿔주는 게 좋겠죠. 네, 저도 이 자기소개서를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떨어졌는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뭐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진열대 위치를 바꿨고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쓸 때도 매출 향상에 단순히 기여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다음 달 매출이 30% 향상했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평균 하루에 3, 4개 팔리던 상품이 10개, 20개로 늘어났다. 뭐 이런 숫자로 좀 바꿔주면서 훨씬 더 정확하고 그 경험이 뇌리에 좀 박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다 쓰여진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잘 쓰여진 자기소개서인지 요거를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자소서는 쓰는 것보다 사실 퇴고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1차로 정리된 자소서를 한 문장씩 끊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그 질문과 함께 번갈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불필요한 문장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합당한 이야기를 얼마나 간결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거 이제 다시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쨌든 질문을 계속해서 보고 그 질문에 지금 맞는 대답을 내가 쓰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점검하는 게 좋겠다. 네.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자소서 쓸 때는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많다고 해서 다 나열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얘기하고 싶겠지만 어차피 자소서대로 직무를 맡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쓰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풀어나가면 좋겠어요. 본인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야? 라는 걸 좀 물어봐서 조언을 구해서 이제 고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 핵심만 추려서 잘하는 것 하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경험자들의 경험이라는 게 뭐 그다지 특별한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한 가지 핵심만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직무와 연결을 시켜왔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뭐 그런 이벤트에 있어서 좀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구체적으로 써야죠.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관련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라고 하면 활동은 뭐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됐지만 관련 지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어떤 직무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써줘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게 나의 사건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왜 이 직무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이제 증명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에 좀 더 이제 힘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라. 자, 그러면 이 직무에 관련돼서 내가 그만큼 맞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어필을 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많이 연구했다. 그리고 내가 그 직무에 대해서 어울릴 만한 경험을 쌓았다.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 최근에 나온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자소서 이렇게 꼼꼼히 읽지는 않고 이렇게 쭉 보다가 회사에서 쓰는 용어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언급돼 있으면 눈에 띄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숙지를 하고 있구나. 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은 잘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면접이나 자소서나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접에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함축적으로 요약한 보고서가 자소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놓치는 부분들이 문장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지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자소서를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 문장을 읽는데 숨이 차서 한 번에 다 못 읽는다. 그러면 긴 문장이에요. 숨이 찰 때, 네, 숨이 차서 한 문장을 다 온전히 못 읽겠다. 그 네. 느낌을 좀 보라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한 숨에는 읽히는 정도가 되어야 그렇게 길지 않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숨을 중간에 한번 고쳐 쉬어야 될 정도로 길면 꼭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자, 궁극적으로 납기를 맞추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네, 궁극적으로 납기를 맞추고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 생산관리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의 생산관리 지식과 기초 전공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 네, 폐활량이 좀 딸리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읽혀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간에 이렇게 쉬지 않고 한 번에 쭉 읽어져야 될 정도는 짧아야 보는 사람들도 힘들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나눠보자면 어디서 나누면 될까요? 이게 앞쪽의 문장이 생산관리 직무를 설명하는 문장이니까 차라리 생산관리 업무는 궁극적으로 납기를 맞추고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번 끊어주고 네. 그 다음에 이 생산관리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의 생산관리 지식과 기초 전공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아주 짧은 문장은 아니지만 전의 문장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은 문장이 됐죠. 훨씬 이게 정리정돈이 된 느낌이에요. 네네.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좀 짜증이 밀려오는 자기소개서의 유형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거는 얘의 이야기가 아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자기소개서는 그냥 탈락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좀 얼핏 들었거든요. 나는 분명히 나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남들이 듣기에는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문장의 어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 중에 우리가 흔히들 쓰긴 하는데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인 것 같다 라는 표현은 자소서에서만큼은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뭐뭐인 것 같다. 네. 이런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하려면 차라리 뭐뭐 했다, 뭐뭐 한다. 여기서 오는 차이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가 다른 것처럼 또 어떤 경험에서 나는 그때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랑 그때 제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라는 거랑은 이 자신감의 차이가 온도차가 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다르죠.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호박으로 뭐뭐 했다, 하겠다, 한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뉘앙스만 듣더라도 뭐뭐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내 의견이 아닌 것처럼 들리네요. 남의 감정을 좀 빌려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네, 뭐뭐라고 생각한다 라는 표현도 많은데 그 매 어미마다 사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고를 때는 뭐 예상한다, 뭐뭐라고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씩 바꿔주면 네, 너무 이렇게 같은 어미를 중복하는 것도 글의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나네요. 그러니까 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네네네.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죠. 이런 표현을 완전히 피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자기소개서는 그냥 믿고 거른다 싶을 만한 거 있을까요? 네, 일단 맞춤법을 틀리면 지적 수준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말이 바른 문장일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평상적으로 좀 많이 쓰는 표현 아닌가요? 네, 근데 이건 비문입니다. 잘못된 문장이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죠. 좋은 하루 되세요가 아니라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그래서 쓰는 게 우리가 맞다. 하루가 될 순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비문이나 맞춤법 같은 경우를 어디를 좀 참고하면 될까요? 아,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에 바로 네, 한 번만 쳐봐도 이게 비문인지 그러니까 잘못된 문장인지 잘못된 표현인지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소서를 보다 보면 귀사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죠. 귀사. 예. 당사, 귀사. 그거 좀 안 쓰셨으면 귀사를 쓰면은 안 좋은 건가요? 귀사를 쓰면 이게 우리 회사에만 쓴 자소서가 아니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귀사라고 해버리면 어느 회사든지 다 통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회사명을 확실하게 네. 그리고 극복 경험을 쓰기 위해서 사건을 언급할 때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건은 좀 언급하지 않았으면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거나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사례도 또 좋지 못하죠. 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군대 있을 때 막 시체 봤을 때 그 얘기 이런 거 썼거든요. 네, 그때 힘들었던 경험. 굳이 그런 거는 안 써도 너무 극단적이다. 네. 그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오늘 굉장히 좋은 꿀팁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첨삭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한 2분 정도만 첨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개인 신상은 내보내지 않는 선에서 지금 밑에 여기 떠 있는 메일 주소로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돈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구독자 15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2분 그중에 아는 분이 5명이니까 실제로 이제 구독자는 10명이에요. 이만큼 경쟁률이 낮은 블루오션이 없습니다. 너무 유익한 채널이네요. 그렇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자기소개서 자신감 있게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좋은 조언, 좋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이 이거를 하셔야 돼.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이